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계속 미적거리다 보니까 몇 달 동안 영상을 못 올렸네요. 할 말은 많이 있는데 시간 되는 대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볼 때 이거 월봉인데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좀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갑니다. 과거로 조금 돌아가 보면은 요때 여기 이제 25년 올해 3월입니다. 3월이고 여기 4월인데 요 4월달 내려갈 때 나는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더 내려가지 않고 바로 밀어 올렸는데 밀어 올리는 힘이 이 정도나 셀지는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셀지는 몰랐고 요때 깨작깨작거리다가 하방으로 좀 내려가면서 하방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요런 추세를 갖다가 살짝 깼다가 바로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지요. 이때 가장 먼저 맞춘 사람이 요 4월달에 올라올 때 정 박사님이 상승이다 말을 했고 5월달에도 상승이다 말을 했습니다. 5월달에도 상승이다 말을 했는데 이때 조정다운 조정 없이 올라갈 거다 이런 말도 곁들였었거든요.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 4월달만 해도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긴가민가 했고 그 다음에 5월달에 4월달에는 긴가민가 했고 5월달에는 조금 올라가네 올라가다가 군데군데 조정받고 좀 더 가겠지 정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때도 이제 전고점을 갖다가 좀 이 전고점에서 조정을 갖다가 조금 받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하방으로 조정을 받든가 아니면은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이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바로 이래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이 됐는데 얼마나 더 갈 거냐, 이제 올 만큼 많이 왔습니다. 올라도 이제 조금만 더 오르고 조정이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만간에 오늘이 9월 21일이고 조만간에 추석이 있지요. 추석이 있다 보니까 다음 주는 추석 연휴 전주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은 여기서 그리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좀 오르거나 횡보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볼 때 여기서 조정을 조금 받고 다시 올랐는데 이 지금 올라온 게 끝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당장은. 그리고 10월 달에 또 에이펙이 있죠.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이 있는데 경주 에이펙 일정을 보니까 재무장관 회의가 10월 21일에 있네요. 그러니까 한 달 후쯤에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 10월 말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간 정상회의가 또 잡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소 10월 21일까지는 뭐 오르지 않을까, 또는 내리는 거는 글쎄 안 내리지 않을까, 뭐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에이펙 근방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뭐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오를 만큼 올랐고 조정이 다 와가는데 아직도 이 악재도 꿋꿋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올라가는데 조정은 한번 들어올 건데 얼만큼 큰 조정이 들어올 건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지금 올라가면은 뭐 최소 3,500원 넘어가겠지요. 3,500원 넘어갈 거고, 여기서부터 올라간 게 벌써 뭐 1,200포인트쯤 올랐습니다. 밑에 바닥 대비해서 대략 1,200포인트, 1,100, 1,20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1,200포인트 오르면은 절반 조정하면은 600포인트 조정받는 거지요. 600포인트 조정받으면 2,800, 뭐 이 정도 조정받을 것이고, 약하게 조정받으면 뭐 이 정도, 3,100 정도 뭐 조정받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는데, 위로 얼만큼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조정 다음 조정 없이 갈 거다, 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박사님 입에서 나왔고, 결국 조정 다음 조정 없이 쭉쭉쭉 올라가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뭐 파동으로 볼 때 뭐 하나의 파동이 거의 끝나는 모양새죠. 그러면은 결국은 조정이 한번 있겠지요. 그 조정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조정은 한번 있을 겁니다. 그 조정이 언제 들어올 거냐, 아마 다음 달쯤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래 예상을 합니다. 여기 4월 달에 바닥을 찍고 5, 6, 7, 8, 9, 10, 뭐 6개월 동안 올랐습니다. 6개월 동안 올랐으면 조정도 뭐 한 몇 개월 받을 수 있겠지요. 몇 개월 조정을 받고 갈 거는 같은데, 근데 조정이 뭐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 조정이 끝날지, 이 정도까지 내려올지, 뭐 이까지 내려올지, 더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내려온다면은 그동안 못 들어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나는 저때 뭐 영상을 뭐 몇 달 전에 올렸다가 내렸는데, 대략 한 4,500 최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박사님은 한 5,000 정도는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패턴을 볼 때, 지금은 어느 정도 보느냐,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번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상승을 할 거고, 그 상승이 대략 한 15,000포인트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이런 패턴에서는 보통 한 5배 갑니다. 바닥을 갖다가 뭐 한 2,000으로 본다면, 2,200 보면은 대략 한 11,000포인트 갈 거고, 요 위에 한 3,000을 본다면은 뭐 대략 한 10,000에서 한 15,000 정도 사이 정도 갈 수도 있다. 내가 한 5년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얘기한 게 뭐 10년, 20년 안에 뭐 10,000도 가고 20,000도 갈 거다, 뭐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5년에서 15년 사이에 한번 갈 거다. 진짜 4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공항도 한번 발생을 할 건데, 세계대전 비슷한 거, 지금 세계대전에 뭐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대전 비슷한 것도 한번 일어날 거다. 세계대전 해봐야 뭐 미국과 뭐 중국이 싸우는 거겠죠.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벌어질 거다. 언제쯤? 지금 중국이 뭐 전투 완료 시점을 2027년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은 2030년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뭐 2030년까지 중국과 비슷한 정도 수량의 배를 갖겠다, 군함을 갖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미국이. 근데 지금 그 미국이 배를 만들어 줄 나라를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뭐 일본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뭐 3,500억 달러도 뭐 주겠다 이래 약속을 다 해놓고 지금 한국 돌아와가지고 쌩까고 있지요. 뭐 그건 일단 잘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거기서 주겠다 해가지고 주면은 우리나라 뭐 거들나겠지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만 700조, 뭐 슈퍼 예산 해가지고 600 몇십조에서 700조 올해 된 것 같은데, 3,500억 달러면은 뭐 대략 한 500조 가까이 되죠. 예산이 700조인데 500조를 주면은 그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지요.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7천인데 3,500을 빚내가 주면은 먹고 살겠습니까? 못 먹고 살지요. 왜 못 먹고 사는가 하면은 뭐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뭐 자식들 뭐 쌀 팔아서 밥도 지어야 되고, 뭐 공과금도 내야 되고, 뭐 자식들 학비도 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이러면은 결국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약속을 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거고, 약속을 어긴 거는 뭐 어쩔 수 없지요. 줄 수가 없는데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러다가 뭐 지금 미국하고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거는 같은데, 뭐 정치, 외교 이쪽은 모든 게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칼자루는 우리가 진 게 아니고 미국이 지고 있죠. 트럼프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속셈을 갖다가 아주 얕게 보고 있는데, 얕다는 거는 깊다, 얕다의 얕답니다. 얕게 보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깊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래 허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이든 같이 뭐 치매 노인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허지한 사람들 잘 없습니다. 좀 지나면 알겠지만은 뭐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 금리 인하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금리 인하 때문에 한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그게 제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빚이 엄청 많지요. 빚이 많은데 금리가 높으면은 이자 부분에서 문제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USDT를 갖다가 뭐 여기저기 많이 뿌리고 다니고 있는데, USDT를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많이 발행을 하면서 세계 단일 통화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미국에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월봉이나 주봉에서의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패턴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많이 올라가면 얼만큼 올라갈 거냐?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올라간다. 10,000에서 15,000 정도는 올라간다 하는 게 박사님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면은 별로 안 좋아할 것도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전달을 해 볼게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만큼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올라왔습니까? 아마 별로 안 올라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주라든지 뭐 AI주라든지 뭐 한 몇 가지 오르는 종목들 있죠. 대형주들. 그런 거를 들고 있지 않는 한 그래 크게 오른 게
별로 테마주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 이렇게나 많이 올라오고 전고점을 뚫었지만은 아마 가진 종목의 절반 이상 내지는 한 8, 90%는 아직도 크게 물려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이 올라갈 거고, 그게 아마 우리 세대로서는 마지막 상승이 될 수도 있다.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상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한번 세게 올라간 게 이때 세게 올랐거든요. 이때 삼저 호황이 왔지요. 86년도 삼저 호황이 와가지고 이때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이때 주가가 뭐 한 6배? 한 5배, 6배 올랐거든요. 그리고 1988년 이때 뭐 1000포인트 갔지요. 1000포인트 찍었는데 그 오른 게 뭐 한 불과 한 3,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갔거든요. 3, 4년 만에. 그래서 우리도 이 보면은 지금부터 올해부터 3, 4년, 그러니까 한 2028년, 29년 요 사이에 뭐 한 5배, 10배 갈 거다. 그러면은 한 10,000에서 15,000 정도 가겠지요. 그리고 이래 갔다가 조정 안 받고 한 번 더 올라가니까 그게 일단 끝이죠. 그리고 박살나면서 우리나라는 IMF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는 미래의 상황이 아닐까 하고 뭐 어거지로 갖다 끼워 보고 있습니다. 어거지로 갖다 끼워 보고 있는데 이게 맞다면은 근 40년 만에 온 기회죠. 40년 만에 온 기회. 이 리먼 사태 때도 한번 뭐 기회가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 IMF 때도 한번 있었고 리먼 사태 요때도 한번 있었고 요때죠. 요때도 한번 있었고 뭐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은 큰 기회가 오는데 10년에 한 번쯤은 큰 상승이 옵니다. 큰 상승 중에는 전에는 큰 하락이 있었죠. 요때도 우리 바이러스 사태도 큰 하락이 한 번 있었죠. 그래 더블 같이요. 종합주가가 리먼 사태 때도 뭐 우리가 900선이 깨지고 다시 2000이 넘어갔으니까 2배 넘게 갔지요. 근데 요 80년대 후반 86년도 삼저가 오면서 삼저 호황이 오면서 날아간 것 이전에는 뭐 지금 차트가 없어가지고 못 봅니다. 우리나라가 80년경부터 있었는데 차트가 있다가 사라졌는데 뭐 없으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일단 없으니까 있는 것부터 보면은 이렇게 올랐다. 80년경에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졌다가 70 정도로 떨어졌나? 그래가지고 조금씩 올라가지고 아마 한 85, 6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86년도 삼저 호황이 왔으니까 뭐 삼저 호황이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그런 호황이죠. 뭐 금리, 저금리, 그 다음에 석유가가 저유가, 그 다음 하나는 뭡니까? 3조 왕이 왔는데 와가지고 한 3, 4년 동안에 이렇게나 올랐다. 그게 요번에 또 해당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애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연세가 좀 되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아마 생애 마지막 큰 상승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고 박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요 D 패턴을 갖다가 어찌 될지 잘 모르겠다 쪽인데 요즘 이 패턴의 흐름이 코스닥의 흐름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잔뼈가 굵으신 박사님이 볼 때 이런 패턴을 볼 때 그 정도 올라가더라 하는데 아마 그게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하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했었는데 결국 5월달 되면서 내가 잘못 봤다고 영상 만들어 올렸고 올렸다 내렸습니다. 뭐 이 영상도 올렸다 내릴지 알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주식 시장에 붙어 있다가 한 번씩 크게 이제 지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때부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요 어디부터 해가지고 요때부터 내가 굉장히 지쳐가지고 한 상황이 요때 왔습니다. 요때부터 요때 가장 지쳤거든요. 이럴 때가 내가 이 시장 경험상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올라간 다음에 기운을 좀 차리게 되는데 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보시도 무방합니다. 이게 10,000포인트 간다 그러면은 아직 3배를 더 가야 되고 15,000포인트 간다 그러면은 거의 4배를 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이 어려운 장에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 이미 뭐 5배, 10배 오른 종목들이 많지요. 대형주 중에서. 그 종목들이 더 갈 겁니다. 더 가는데 너무 올라온 종목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이 앞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래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었지요. 에코프로라든지 금양이라든지 에코프로가 막 2, 3년 사이에 한 50배, 100배 정도 났지요. 50배, 100배 정도 났는데 한 10년적 바닥 대비를 하면은 1000배가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에코프로나 금양이나 이런 2차전지 쪽에서 1000배가 났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요번에는 나는 10,000배가 날 건데 어느 종목에서 날 거냐. 2차전지 쪽에서도 뭐 고점 대비 한 10분의 1 정도 난 것들이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잘 고르면 뭐 50배, 100배 날 겁니다. 그러면 바닥 대비 한 10,000배 나는 종목이 나오겠죠, 또. 뭐 어떤 종목이 갈지는 나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슈가 되는 종목들 중에서 몇 년 동안 한 앞으로 남은 한 3, 4년, 4, 5년 동안에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그래 갈 종목들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소위 뭐 태극기 부대, 뭐 우파 이라는 뭐 사람들은 이재명 끌어내리니 탄핵이니 샀는데 뭐 택도 아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택도 아닌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그쪽 진영 뭐 정치 진영이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상승에서 수익을 못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뭐 가르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좌파라고 하는 그런 성향의 투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시장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뭐 이분법적인 우파적인 시각, 좌파적인 시각 다 안 좋지만 이 시장에서 특히 지금은 우파적인 시각이 훨씬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올라가냐?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지요. 트럼프는 어쨌거나 주가를 올릴 것이고 앞전에도 그랬듯이 올릴 것이고 돈도 많이 풀 겁니다. 또 돈도 많이 풀고 있고 그러면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냐? 트럼프는 이자를 감당하는 방법을 벌써 고안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자 부담을 들어주는 세력,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데 기여를 하는 세력이 암호화폐 코인 세력과 그 다음에 그 기름 뽑아내는 에너지 쪽 세력들, 그리고 방산업체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방산업체, 뭐 저서는 뭐라 그러지? 하여튼 무기 만드는 업자들 있지요. 그쪽 세력이 트럼프를
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 업체들의 입맛에 맞게 이 미국 정권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토대로 해서 보지 않으면은 이번 상승에 별로 먹지를 못할 겁니다. 이런 상승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를 만한 종목에 묻어두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적금 들듯이 계속 넣는 방법. 지금부터 예전에 그 박사님 한번 보여줬지요. 올라갈 만한 종목을 잡아가지고 뭐 그때는 무상증진 종목이었습니다. 뭐 3년 동안 넣으면은 뭐 3배가 날 것이다 하고 했는데 3년이 되기 전에 났습니다. 한 2년 만에 3배가 났거든요.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월급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월급의 일부를 적금처럼 매달 특정 종목에다가 계속 넣는 거죠. 그리고 종합주가가 꺾이고 마지막이 왔다 싶을 때 그때 팔면 됩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쯤이냐 하면은 이재명 정권 말기쯤 되지 않을까 하고 나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세계대전이 나기 전에는 반드시 공황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겠지요. 전쟁이 나면은 결국 전쟁이 날 때 또 돈 버는 기업도 있고 국가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볼 문제고, 지금은 일단은 전쟁에 관련된 것들과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미래 산업에 관계된 것들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수익 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조정이 한번 들어와 주면은 진짜 좋은 게, 지금 외국인도 주식을 많이 사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 주식을 사가지고 글쎄요 위로 올린다? 나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지 않나. 한번 볼까요? 자, 이 코스피를 기준으로 볼 때 기간별 매매를 보면은, 자, 우리 2005년 1월 달부터 얼마나 샀는가 볼까요? 2005년 1월 달부터 외국인이 1조 5천억을 팔았네요. 코스닥은 2조 2천억을 더 팔았네요. 금융투자는 사고 개인도 팔고, 개인 대신에 이제 코스닥에서 샀네요. 뭐 두 개를 합쳐봐야 10조 정도를 개인은 팔았고, 외국인은 뭐 두 개를 합치면은 뭐 대략 한 3조 7천억 정도 팔았네요. 금융투자가 상당히 많이 샀는데, 연기금이 좀 사고 기타 법인이 사고 금융투자가 많이 샀네요. 금융투자와 기타 법인이 많이 사고 사모펀드는 오히려 좀 팔았네요. 근데 1월 달부터 보면 그렇는데, 뭐 올라오기 시작한 4월 달부터 보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외국인이 샀지요. 외국인이 4월 달부터 4조 5조 정도 샀습니다. 근데 산 게 너무 적지요. 너무 적게 사고 올렸으니까, 내가 올라갈 거라는 게, 그 박사님이 올라갈 거라는 게, 정 박사님이 뭐 한 15,000 간다고 봤지요. 나는 일단 뭐 4,500을 간다 했으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갈 것 같지요. 갈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바로 갈지 아니면은 조정을 받고 갈지 뭐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간다. 이래 올라오면서 조정다운 조정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올라올 때도 사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살려고 했는데 내 종목이 안 사지고 위로 날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이 부족하나 운이 부족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오랫동안 계속 그러면은 이제 실력이 좀 부족하다 봐야 되겠지요. 전체 흐름은 알겠는데 부분적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 종목에서 그 타이밍에서 얼마를 실을 수 있냐, 여기 이제 실력인데 그 실력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은 알겠는데 정확한 타점은 뭐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뭐 안 잡아지네요. 안 잡아지고,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이만큼이나 조정다운 조정 없이 올라왔지요. 올라왔고 더 갈 건데 이제 조정받을 때가 다 돼 간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냐? 아마도 박사님 말씀은 에이펙 정도, 에이펙이 시작할 때부터 폭 나가지 않을까. 뭐 그 전에 하락의 기미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 보면은 9월물이 이 옵션하고 선물하고 뭐 동시만기일이죠. 뭐 그렇다 보니까 그 동시만기일 때 이렇게나 심하게 밀어올렸습니다. 요 밀어올리는 요때쯤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요때쯤 들어가려고 했는데 매집을 못했습니다. 매수는 걸어놨는데 매집을 못했습니다. 하도 흔들길래 뭐 내 거 체결되고 갈 줄 알았는데 체결 안 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다가 하도 많이 당해서 놔뒀더니 엄청 많이 올라가 버렸지요. 짧은 시간에. 주봉으로 보면은 이것도 나름대로 횡보한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횡보를 꽤 길게 했다. 일봉으로 보면 횡보가 더 길겠죠. 이게 일봉이구나. 일봉이 이 정도고 주봉이 요 정도고 요 정도 횡보를 했고 일봉으로 볼 때 이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해서 여기서 조금 바닥을 짚고 올라갈 거다 했는데 요 전고점도 어쩌면 뚫겠다 싶었는데 뚫자마자 위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 종합하면은 자, 월봉으로 볼 때 한 30년 동안 요런 채널이 있었거든요. 요런 채널이 있었는데 30년 동안 이런 채널이 있었는데 이 채널이 지금 방향이 급격히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과거에 언젠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꺼놨었거든요. 위로 한번 꺼봤었습니다. 언젠지 잘 모르겠습니다. 꺼봤는데 이런 기울기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울기는 아마도 밑에를 꺾고 위를 연결시켰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채널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채널로 볼 때도 요만큼 올라가면은 뭐 결국은 여기서 한 500포인트 더 가는데 그건 4천쯤 됩니다. 4천. 몇 달 더 오르면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한 4,500 잡는다고 이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박사님은 5,000 정도 잡았고 나 4,500 정도 했다가 지금 아직도 파동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크네. 이게 상당히 크면은 이게 끝나봐야 얼마나 더 갈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많이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외국인들이 너무 안 샀지요. 외국인들이 너무 안 샀습니다. 그래서 흔들기가 들어올 수도 있다 하고 생각합니다. 흔들기. 4월 달부터 산 게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5월 달부터는 뭐 더 많이 샀네요. 5월 달은 14만. 그러면 6월 달은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4조 원을 샀습니다. 14조 원. 많이 사긴 샀는데 보통 올라갈 때 그 외국인들이 통상적으로 대세 상승 과거에 그 3조 시대 때 80년대는 잘 모르겠고 리먼 사태 이후에
니먼 사태 말고 이명박 때, 니먼 사태 맞네. 요 바닥 찍고 올라올 때, 이때 외국인들이 산 금액이 대략 한 3, 40조쯤 됐습니다. 3, 40조. 3, 40조를 사가지고 밀어 올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14조 산 거는 너무 적다. 너무 적습니다. 지금 산 거는. 그래서 외국인이 더 살 거다. 그러면 더 올리면서 살 거냐? 아니면은 조정을 주고 살 거냐?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14조는 너무 적다. 최소한 15조에서 25조는 더 사야 제대로 간다. 나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흔들기도 놓을 수 있고 갈 수도 있는데, 이런 패턴에서 바로 날아갈 수도 있고 뭐 충분히 조정받고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패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외국인이 올리려고 하는 종목을 많이 들고 있으면은 개인들을 털어내고 갈 것이고, 외국인이 올리려는 종목이 개인들이 별로 안 가지고 있으면은 뭐 털 필요 없이 뭐 바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 박사님이 바라보는 시장은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아주 좋다. 우리 세대에서는 살아생전의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는 기회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000에서 15,000 갔다가 몇 년 조정받고 그 다음에 한 2만 가는 시기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10년, 20년에.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종합주가상으로 한 5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는 86년도, 그러니까 대략 한 40년 전에 있었죠. 40년 전에 있었으니까 40년 후에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고, 또 40년 후에 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힘이 남아있는지 눈은 보일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생에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 박사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여기서 더 가면 어쩔 거냐, 안 가면 어쩔 거냐, 눌렀다 가면 어쩔 거냐, 뭐 이러는데,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금 단다 생각하고 매달 똑같은 날짜에 원하는 종목을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사라. 그러면은 은행에 적금 넣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그 어떤 투자보다 주식에서 수익이 많이 날 거다 하는 거고, 나는 이제 주식을 좀 잘한다는 사람은 이 올라갈 종목을 대세 상승기에 올라가는 종목 교과서에 다 모으죠. 그런 종목을, 업종과 종목을 잘 골라내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해보시라, 이래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대세적으로 상승에 속할 때 뭐 올라가게 되면은 최소한 한 서너 배는 올라가고, 종목을 대충 맞게 찍으면은 한 10배 추면 올라가고, 종목을 진짜 잘 찍으면은 50배 100배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기회가 뭐 우리 생에는 마지막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박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정 나온 조정 없이 바로 뭐 10,000포인트 간다, 15,000포인트 간다 이래 버리면은 그 말이 뭐 진짜 그래 될 겁니다. 15,000포인트 갔다가 다시 3,000원 내릴 가능성은 없거든요.
15,000 갔다가 3, 4,0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 물론 떨어지겠죠. 3, 4대전이 일어나면은 2130년에서 2100 한 4, 50년 사이에 2130년 2030년 30년에 35년 늦어도 45년 안에 2030년부터 한 10년 15년 안에 세계대전에 준하는 전쟁이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트럼프 뒷배를 봐줬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쪽에 유리한 세계 정세를 만들 가능성이 많고, 트럼프 임기가 2028년까지인가 9년까지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어찌 따지고 보면 트럼프 정책이 아니고 트럼프를 밀어준 세력들의 정책이겠지요. 그 정책을 그대로 밀어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도 그리고 나서 트럼프 다음 대통령이나 그 다음 쪽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공황이 먼저 발생을 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서 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공황의 끝은 전쟁이죠. 그 전쟁이 무력전쟁일 가능성이 많은데, 무력전쟁이 아닌 화폐전쟁, 코인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군산복합체가 트럼프를 밀어줬으니까 군산복합체가 수익이 날라면은, 이익이 많이 날라면은 금융전쟁 가지고는 답이 없겠지요. 진짜 전쟁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들어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때 2018, 9년쯤인가 2000년쯤인가 2020년쯤인가 모르겠는데, 미국의 사성장군 하나가 한 명이 그 얘기도 했었지요. 러시아 힘을 빼야 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거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힘 빠졌다는 얘기는 군인도 제대로 없고 무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무기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북한의 무기가 차는 무기를 수입하고 있죠. 엉터리 무기를 수입하고 있고, 군인이 없다 보니까 북한의 군인도 수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는 힘이 거의 다 빠진 상황이고, 중국은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든 거는 군사복합체도 전쟁을 하는 이유가,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돈이겠지요. 돈 벌려고 일으키겠지요. 그러니까 좀 더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돈을 버는 세력들이 생길 건데, 미국이 그만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기들이 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상당히 제공한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제공을 좀 한 거는 같은데,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제공을 잘하면은 한 2, 30년 안에 진짜 누군 말대로 세계 2등 국가로 우뚝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우뚝. 세계 2등 국가가 앞전에는 중국이었고, 지금은 중국이고, 앞전에도 중국이고, 그 앞전에는 일본이었죠. 그 앞전에는 독일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올라설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크고 강대한, 땅은 안 크지만은 경제적으로 크고 강대한, 군사적으로도 핵을 빼면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이 원래 이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토종인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중국도 많이 밀리 들어오고, 과거에 못 보던 그 외국인들이 도심 또는 저기 시골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밀려 들어와서 사는데 상당히 많이 불편할 정도로 많이 밀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지금 뭐 200만 명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많이 밀려 들어오면은 토종 한국인들은 한 10분의 1이나 뭐 5분의 1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뭐 지금 5천만 명이니까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쭈그러들고, 대신에 그 빈 공간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뭐 과거 아메리카 대륙처럼 아메리카 대륙에 인디언들이 뭐 1억 5천 살았다, 뭐 2억 살았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1,500만 명이다, 뭐 몇백만 명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 내가 들은 거는 1,700만 명, 1,500만 명 이런 말을 들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한 90% 사라졌습니다. 최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 될 가능성이 뭐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토종 한국인들은 5천만 명 중에서 한 500만 명이나 1,000만 명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살아남은 토종들이 잘 사느냐, 뭐 그거는 잘 모르지요. 미국에 지금 토종 백인들이 잘 사느냐, 별로 못 살지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지요.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지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뭐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국민들이 알아서 잘 막아내야 될 건데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이러면은 좀 힘들지요. 그래서 통일이 언제 될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모 학자는 뭐 조만간에 될 거다, 몇 년 안에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뭘 보고 그러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주가를 볼 때 대공황이 오고 박살도 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박사님이 위로 간다고 봤고, 내가 볼 때도 지금 얼마 안 샀는데 이래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팔았을 때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살 때는 엄청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올라간 게 많이 끝이다. 이 끝이다 치면은 바닥 대비 한 1000포인트 이상 올랐지요. 그 다음에 조정받으면 그 다음에는 2000포인트는 더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최소 4500 이상은 헐 넘어 올라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3000 밑으로 떨어졌다 이러면은 이제 분할 매수 기회, 아주 좋은 기회죠. 만약 2500까지 떨어졌다 이러면은 한번 베팅을 해볼 만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거의 전 종목이 다 떨어지죠. 올랐던 종목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못 올랐던 종목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아작이 나고 신용이나 뭐 미수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위로 날아갈 수도 있다. 개인들이 적을수록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래 올라올 때 수익 난 종목들 쳐다만 보고 있고 들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중에 내려와주는 종목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미 많이 따라갔다가 누를 때 같이 무너지면은 참 그것도 안타깝죠. 자, 어쨌거나 오늘 중요한 말은 박사님 시각에서 많이 간다, 많이 간다. 그래서 이번 생에 살아생전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내가 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며칠 놔두고 내릴지 뭐 계속 들고 있을지는 뭐 좀 이따가 며칠 두고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옳다고 안 내리고 뭐 틀리다고 내리고 이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 갈 거니까 알아서 투자를 잘 하시기 바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거의 꼭대기고 내리앉았다 이러면은, 내리앉으면은 어찌 보면 더 좋지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내리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에이펙 가면은 대폭락이 일어나겠지요. 많이 올라서니까.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다. 하나 찝찝하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아직 기회가 남았다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아직 많이 안 샀다는 데 대해서는 아직도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왜냐, 한 3, 40조는 사야 충분히 매집을 하고 위로 난리 보낼 건데, 아직 여러분들 가진 주식이 날라가려면 아직 멀었을 거고, 아직 매집이 덜 된 것 같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많이 산 종목들, 또는 4월달 이후로 많이 산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라. 그 종목들이 갈 가능성이 많다. 그 종목들이 조정을 또는 흔들기를 심하게 하면은 그거는 받아먹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